자, 오늘 ERP 회계인사 컨설팅 21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리서부터 들어가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조회를 뒤에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들어갈게요. 제2기 예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주 사업장 총괄납부로 조회하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겠는데 부가세 신고서, 회계관리의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우리가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자 단위 과세 총괄 납부기 때문에 본사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업장별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가셔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 항상 석 달 단위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답은 뭘 물어볼까요? 자,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매입세액. 그러면 우리는 17번께 이게 매입세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위에 게 보시면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예수금 이게 매입세액.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할 세액, 미지급세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딱딱 잡아서 차변에 원래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서 분개되고 매입세액은 차변에 있다가 대변액에서 부가세 정리할 때 상계 처리하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903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11만원, 그 다음에 차감세가 이것이 미지급세금 플러스가 나오면 대변에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하고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변에 미수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차변에 여기 플러스가 나오면 대변에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미지급세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분개하자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이것이 부가세 예수금 이게 차변에 가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금액은 여러분들도 아시면 되겠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해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이 모자르면 미수금,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때 얘기하는 거고 이쪽이 모자르면 미지급 세금, 다시 말해서 플러스가 나올 때는 일로 분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주된 목적으로 보자고 하면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위에 거 보시고 위에 거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에 9,036, 빵빵빵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5,110, 빵빵빵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차감세가 지금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920, 빵빵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이것이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액은 요거고 불공세액은 요거 14번 더블 클릭하면 요게 불공세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요 더블 클릭하잖아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14번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면 또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7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2번 누락분이에요. 가산세 들어갈 때 그 다음에 14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무슨 의제 재활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6번 불공세액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할 세액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총괄 납부는 사업자 단위로 해서 본점과 지사에서 공장에서 다 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안 나왔던 것이
요 공장 거, 본사 거를 칭해서 들어가셔야지만 나오는 거죠. 다 나오려면 이거 사업자 단위로 잡아주면 앞에 안 나왔던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번 했는데 안 나왔던 거 있었죠? 공장으로 이 전체 다 해줘야지만 나와야 되는 얘기죠. 그 앞에 거 수정한 것은 전 사업자 단위로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는 511만 원이 되는 거고, 자, 매입 기간에 7월 9일에 세금 계산서 학교표 조회 시 세금 계산서 매입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그럼 세금계산 학계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학계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 날짜는 몇 월부터 몇 월이었습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들어가셔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들어가셔서 엔터 때리시고 그 다음에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로 잡아셔서 여러분들 엔터 주시게 되면 불러오기 할게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원하는 건 매입 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나왔죠.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딱 나오시면 호림물산, 재민상사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매입 거죠? 매입 거니까 매입을 찍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입 거 찍어서 엔터 때리시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서 매입 거래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호림, 동국점 맞고 동양 맞고 호림 맞고 그다음 엑스포가 아니고 광림기계인데 여기는 아닌 것은 엑스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답은 엑스포 유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두 문제를 깜빡 안 해서 너무 맞아 했습니다. 오늘 부가세 신고, 분가세 관리에 들어가셔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작성할 서식으로 매입 매출표 입력에서 입력된 자료와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 입력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유형별로 입력한 자료의 대상, 기간별 합계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자 명세, 확정 신고에만 작성하며 사업적 현황에 대한 내역을 직접 입력한다. 신고 내용은 전표 입력에 입력된 거래 자료를 과세 대상 기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반영해 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보시면서 제가 앞에 설명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가지고 요걸 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번서부터 9번까지는 매출을 갖고 있어요. 매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서부터 17번까지는 매입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구체적으로 먼저 매출의 1번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과세가 1, 2, 3, 4번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금계산서 발행인데 1번은 매출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2번은 역발행입니다. 원래는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매출자가 발행을 안 하면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서 역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질 않지만 실무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번은 매출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2번은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3번은 요거는 신용카드, 이거 다 매출의 뜻을 갖고 있죠. 판매자 갖고 있는데 신용카드나 카가, 현가, 나중에는 전자화폐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전자화폐는 지금 안 하지만 이 3번 자리는 카드 과세, 현금 과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현금 과세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과세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 꼭 나와야지만 현과 현면이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는 면세는 이 과표에만 여기 위 면세만 들어옵니다. 매출은 여기 둘 중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매출의 면세는 이렇게 이중으로 기입되는 거예요.
요 자리는 매입의 면세 자리입니다. 근데 뭐 매입의 가면, 매입의 현면, 매입의 겉면 이런 것, 매출의 가면, 매출의 현면, 매출의 겉면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만 들어가요. 근데 이중 발행은 매출의 면세만 이중 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울 부동산 임대 공급 가행서, 그래서 간주 임대료,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또한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우연치 않게 여러분들 보시면 간주 공급, 간이 영수증,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간으로 시작되는 건 다 4번이야. 여러분들이 여기는 무징빙 10%짜리입니다. 이 4번이 무징빙 10%짜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자면, 요 과세 10%짜리예요. 그래서 다 여기 10%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건 매출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10%, 요건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10%, 그 다음에 매출자가 카가, 현가의 10%, 요거는 증빙서류가 없는 10%. 그래서 여기는 간이영수증은 우리가 가리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징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간주공급, 내 제품을, 간주공급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인적 공급, 두 번째 사업상 증여, 첫 번째 자가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가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에 간주 임대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매출의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매출의 카가 현가 자리고, 여기는 매출의 건별이야, 그게 다. 그래서 매출의 건별은 간이영수증 무징빙이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가 보증금이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10%짜리고, 영세율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죠. 이것이 로컬 구매확인서, 내국 신용장을 얘기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리에서 0%고요. 그 다음에 요 기타가 수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카드 영세, 나중에 좀 높여서 수업한다 그러면 카드 연세, 현금 영세, 수출 번호 없는 거, 수출, 이 네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영세죠. 세율이 0%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예정신고 누락부는 우리가 7월서부터 9월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예정신고 누락부에 되려면 이 기간이 확정 날짜이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 누락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만약에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아니면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이 돼야지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정 누락분이니까 7월부터 9월에 누락된 게 확정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과세 영세가 있죠. 그래서 이건 매출자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기는 수출, 나머지는 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34번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카가, 현가, 건별 자리예요. 34번이. 다시 한번, 이건 누락분이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인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설명을 하고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과세 영세인데 10%, 10%, 0%, 0%인데 요거는 매출자, 매입자가 발행 세금계산서, 요거는 카가, 현가, 건별, 요거는 매출의 영세, 요건 매출의 수출, 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외상매출금 받으러 저당권을 설정이 됐으면 암만 매출 채권에도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작성할 때 그것도 대손 발생만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대손 변제가 된다고 하면 14번 더블 클릭하면 변제는 여기로 들어와요. 이 변제는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셨고요. 그 다음에 요 합계가 말하자면 과표가 되겠는데, 이 과표 안에는 여러분들 수익금액 제외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순수화 간표는 여러분들 1억 2,2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순수하게 과표가 된 것이고, 수익금액 제외에 대해서는 요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1호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중고품 매각 처분한 거, 연체이자, 국고보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입 할인, 간주 공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에서는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 있어요. 수출기업분, 수입분, 납부 이외에는 아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입, 세금계산 수치는 매입은 세금계산 수치와 그 다음에 14번 더블클릭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리예요. 여기는 아마 현금 영수증이 없다고 해도 신용카드 가는 자리에는 현금 영수증이 꼭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가시고, 나머지는 의제, 재활용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의제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한해서 사업을 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고, 재활용, 폐재형 외세액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일반과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정이라는 것은 여기도 세금계산서에 고정되어 있지만 14번 더블클릭하면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리에도 일반과 고정재산 매입이 있어요. 이 얘기는, 고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과 투자 부동산은 고정 자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개할 때만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일반 매입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요 12번 요 누락분도 마찬가지로 확정 날짜에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세금계산서 요거 나오지만 14번, 29, 39번 더블 클릭하면 또 바뀌어요. 요것이 우리 아까 14번 더블 클릭하면 나왔던 거 있죠? 요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정 누락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예정 누락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예정 누락분이고, 그 다음에 요건 매입자 역발행이라는 거 안 하게요, 이제. 그 다음에 14번 더블 클릭하면 요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번호가 쫙 나와 있죠. 번호가 나 있는 건 여기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 요것도 신용카드에 고정자산을 매입하였다. 카드로 했는데 내가 비품을 샀어. 그럼 42번에 들어오겠죠. 비품이라고 분개를 해줘야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머지는 고정자산이 아닌 건 다 일반 매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더블 클릭하면 이 50번이 우리가 매입의 불공 배우셨죠? 매입의 불공, 우리 총 9가지에서 8가지가 있고 10가지도 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불공, 요 불공은 여러분들 꼭 아시고 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 공통매입세 면제사업금 제외 자리가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 다시 말해서 51번은 요것은 51번은 겸용사업자에 한해서의 사업자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겸용사업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감, 여기는 뭐 매입세액이고, 여기 다시 또 공제받지 못할 세액을 다시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공식은 어떻게 되냐? 요 세액이 얼마죠? 매출세액이 903만원 마이너스 517만원을 빼줬다가 다시 플러스 6만원을 6만원을 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392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빼준 게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한꺼번에 요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세밀하게 우리가 원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요 15번 거를 빼줬다가 다시 6만원을 더해줘서 요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준 게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니까 우리 19번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연 한도금액 신용카드를 점검영수 썼을 때 1,000만원까지 한도금액으로 우리가 공제해주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감세액에 더블 클릭하면 우리 전자신고 만약에 만원이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만원이 전자신고 만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여긴 개인사업자 안에서 3억 이하는 여기에 건당 200원씩 계산되는 게 55번이죠. 이렇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정 미환급세 환급은 확정 때 요 환급세 우리 예정 때로 환급을 안 해줍니다. 확정 때 내가 저번 예정 때 환급 받을 게 있었다 요때 입력해서 확정 때 납부할 때 해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정 누락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확정이 나와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예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산세 더블 클릭하면 이 가산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 가산세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번호대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자면 요 3번, 요 1번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신용카드 요거는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직계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다시 요거는 3번은 여기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직계표나 여기 들어가는 거고, 수취명세서. 그 다음 수취명세는 이거 매입 거고, 발행 직계표는 매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1번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계산서다 그러면 계산서는 면세 합계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을 여러분들 수출 시점 명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5번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그것은 수출 측정 명세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수출 측정 명세서와 내국 신용장을 합쳐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야 동시에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직계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간주 임대료, 다른 말로 보증금 이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세율은 여기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6번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얘기하는 거고, 두 개 합쳐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해당이 됩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매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나온 것들만 한다 그러면 고정산 매입 있죠? 요거 고정산 매입, 요것이 고정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여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14번 더블 클릭해도 여기하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정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가 여기 이 신용카드 연금 영수증 고정자산 매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냥 고정 두 개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4번 더블 클릭해 줘서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있죠? 요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 바로 밑에 있죠. 왼쪽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또 원래는 재활용은 잘 안 나오지만 여기 또 재활용 폐자원 적이 없지만 실면 나와 있어요.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6번 더블 클릭하면 여기시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것이 50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은 겸용사업자는 따로 안분, 정산, 납부세액제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사업장 명세서는 요금 여러분들 한번 조회하셔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괄납부 우리 하고 있는 서화전자 제2기 예정신고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우리 아까 했었죠? 392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겠죠.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화전자는 2기 예정신고 시 따른 정리분계를 9월 30일 날 하게 되겠죠. 7월부터 9월은 9월 말일자에 회계 처리하겠죠. 회계 담당자에 처리할 분계로 얼마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1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세 수급,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 세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 보고 요거 보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여러분들 딱 잡아서 이쪽은 차변, 요 두 개는 대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것도 차변에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고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셔서 자, 세금계산서 앞에 설명한 거 쭉쭉 훑어가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집계하는 표로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할 제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 세금계산서와 여기 있는 세금계산서가 다 여러분들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매입이냐 매출이냐 다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이다 좋아해서 날짜 쳐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시면 되겠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매입과 매출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 나오면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불러오기 하시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회를 잘 하셔야 돼요. ERP 시험은 다 조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회기간의 발급폭은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의 발급 매수, 매출처, 매입처, 총 매수의 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매수도 다 나와 있고, 그렇죠? 합계고는 합계고, 이건 전자에서는 아닌 거, 전자. 두 개 합쳐서 우리가 5개가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건 한 건씩 나왔고, 뭐 거래처명도 다 나올 수 있고, 공급가액도 다 찾을 수 있고요. 부가세도 다 찾을 수 있고요. 합쳐서 공급 대가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에서 발급당 건당 200원의 세액을 공제를 받는다면 거의 뭐 시험 문제 나오질 않지만 서화전자가 제2기 예정 부가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부가세 신고서 우리가 매입건이죠. 자, 매출건이죠. 자, 매출건을 보서 엔터 때리시면 우리가 4건이 되겠네요. 전자 발행한 게. 종이 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 발행이니까 4건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매 곱하기 200원, 건당 200원이니까 800원이 답이 되겠죠. 자,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와 매입 시 발급받은 계산서를 집계하는 표로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제출해야 된다. 첨부하여. 자, 조회기간에 발급 혹은 발급받은 거래처별로 발급 매수, 그 다음에 매출 첫수, 매입 첫수, 총 매수 및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는 세액은 없겠죠. 부가세가 계산서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실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 때리겠습니다. 날짜는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매출자 이렇게 나온 거, 계산서 하는 거. 또 매입 것도 있나 봅시다. 매입 것도 조회 한번 눌러봤더니 불러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 것도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서니까
여기는 뭡니까? 이렇게 전자계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회 눌러서, 것은 없고, 그 이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출 거 보셔서 조회 눌러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과세기간에 계산서에 발급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아까 매출 거 따져봤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기간에서 발급한 거니까 매출이죠. 자, 매출에 7월부터 9월을 잡아서 여러분들 이거 나오시니까 아까 했던 게 여기 나왔는데 재민상사 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나 비품 등의 감가상각 대상을 자산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분개한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한번 불러봅시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엔터 자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기계장치 들어온 게 하나 있었네요. 그렇죠. 요것이 여기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것을 더블 클릭 나중에 더블 클릭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요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500만 원인가요? 기계예요. 기계. 자동화 기계, 기계 장치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기계 장치라고 상관없고요. 그러면 기계 장치라고 여러분들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계 장치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죠. 불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0%의 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부속서류다. 매입의 불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날짜를 한번 찾아보죠.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요.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날짜는 엔터 2020년 7월서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해서 엔터를 때리시니까 내가 아까 접대비 우리 한 건 한 거 있었죠? 이거 밑에 합계가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에 우리가 한 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필요적 기대당들화 사업과 관련 지출 필요적 기대당들화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뭡니까? 세금계산서 수취할 때 작성일자와 사업자 번호와 상대방 거하고 내 거하고 그 다음에 작성일자와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지출은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비영업용 수용차 구입 및 유지 및 임차 1001cc부터 8인용차의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고 접대비에 관련된 거 여긴 다 지금 중요한 건 다 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된 거야 돼요. 만약에 세금계산 수취 안 하면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이걸 먼저 외우기 전에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토지,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 금굴이 이거 다 세금 수취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세금계산 수취 안 했어? 100% 부가세가 있건 없건 100% 일반 전표에다가 분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접대비에 관련된 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라고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통하여 구매한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기 예정 부가세에 관련하여 울산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울산공장에서 재응계산서 외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공제되는 거래, 우리 거래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발행직계표와 수취명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발행직계표는 매출 거고요. 여기는 매입 거고요. 자, 그래서 매입 거의 날짜는 매달 며칠이죠?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에서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나왔고요. 현금영수도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금영수는 없고 신용카드만 있네요. 2020년 8월 22일 날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강산주유소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요.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요거는 매출전표죠. 만약에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했었나? 엔터 붙여서 불러오겠습니다. 없네요. 저번에 아까 우리 앞에 매출자 했을 때 4월서부터 6월 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나오면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2020년 7월부터 한번 2020년 9월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하나 있었거든요. 매출 전표에 이 신용카드 매출 발행직계표 요 33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아까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나왔었죠? 여기에서 수취명세 구했잖아요. 요거 11만원 나왔죠? 요 부가세 신고서 여기에 14번 더블 클릭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까 불공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와 있던 거 60만원 들어왔던 거 있죠? 요것은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있었잖아요. 요 60만원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등 가까스로 1,500만원짜리 있죠? 요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와 있죠, 지금. 그러면 신용카드에도 있나 확인해 보시니까 고정자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세금계산서에 고정자산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다 이렇게 연결고리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다 자동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에 거래처까지 다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하면 자꾸 뭐가 나와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고정자산 관리입니다. 고정자산 관리. 자,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관리라는 마찬가지죠. 고정자산을 등록하여 자산관리에 동시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결산자료에 해당 데이터를 보낸다. 이때 프로젝트 코드와 부서 코드를 입력하여 우리가 해당 감가상각에는 반영하는 프로젝트별로 또는 부서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고정자산 등록에는 여러분들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정보를 입력하고 감가상각 현황, 고정자산 명세서, 고정자산 관리대장 등으로 자동 작성이 된다. 결산 자료에는 감가상각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서화전자 기말 현재 소유 중인 고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입력하여 단기 감가상각 산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연도수 같은 요거 연도수를 좀 이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제가 이걸 입력해 놨었거든요. 한번 건물 등 감가상각 시등 명세서 고정자산 등록 있죠?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닫기 좀 할게요. 너무 많이 넣어놔서. 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비품부터 들어가죠. 여기다가 비품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요거도 놓고 여러분들 직접 치시는 거예요. 거기 코드 번호 나와 있죠? 여기 나오는 거 직접 요거 A0001 직기 비품 이렇게 다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품 요거 다 치시고 직기 비품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치시면 안 돼요. 취득가액도 쳐야 이게 작정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얼마? 3,500. 그다음에 감가상각액 1,878만원 땅 치니까 장부 금액이 나오겠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 금액이다라는 얘기죠. 자, 취득원가와 장부 금액은 엄청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정율법으로다 그래서 정율법 5년 직접 치시면 됩니다. 5년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정율법 공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 3,500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1,878만원 빼준 것이 요거죠. 1,622만원에서 곱하기 우리 상각률 여기 써있죠. 0.451, 0.45 써있죠. 요걸로 곱해준 값이 731만 5,220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동 결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도 여기다 놓고 차량 운반구 이렇게 여러분들 쳐주셔서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입력을 하셔서 취득원가 감가상각에 빼줘서 정률법 5년 치니까 똑같이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392만 3,270원의 금액이 정률법 공식으로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입니다. 여기서도 기계 자, 기계장치 들어가셔서 저기 자동화 기계 나왔죠? 이렇게 쳐서 자, 1,800. 근데 이거는 올해 2020년도란 말이에요. 올해 취득한 거기 때문에 감가상 누계액이 없지요. 그래서 바로 1,500 곱하기 0.8년이니까 0.313으로 계산해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언제 취득이 된 건가요? 이것은 8월 달에 취득이 됐죠. 8월 달에 취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면은 우리가 8, 9, 10, 11, 12 그래서 5개월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우리가 1,500 곱하기 0.313 해줬죠. 그래서 계산기로 여러분들 뜯자면 한번 두들겨 볼게요. 이거 좀 아셔야 되니까 1,500만원 곱하기 0.313이죠. 0.313 은 이것이 469만 5천원 나왔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게 나온 지 1년치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썼지 않습니까? 5개월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곱하기 5 나누기 12로 나눠주면 이것이 195만 6,250원이 나와요. 계산하는 게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2분의 5라고 하는 것은 8월 달부터 썼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8월 12일까지 먹히는데 여기 교육용에서는 월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8월 15일이건 8월 25일이건 8월 1일부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1,195만 6,250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공식은 1,500만원에서 다시 한번 1,500만원에서 우리가 곱하기 0.314 거기다가 곱하기 5개월을 썼고 나누기 12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을 다 하셔서 나중에 결산에 자동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를 작성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용상 등록의 메뉴에 등록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현황을 경비 구분별, 부서별, 프로젝트별로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금액은 결산 시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현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날짜는 몇 월 며칠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우리 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기계장치를 원했었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우리가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기계장치 우리가 2020년도 거 나온 것이 주에 그래서 78만 2,500원이 나왔네요. 여기에. 근데 우리 기계장치가 아까 우리 얼마 나왔었죠? 여기가 195만 6,250원 나왔죠? 아, 요거는 우리가 내가 7월부터 그거를 잘못 조회했네요.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결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월부터 12월 잘못 조회했네, 내가. 그래서 기계장치 들어가서 195만 6,250원이 답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부서가 우리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0년도 기말지고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2020년도 기말결산 시 감가상각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나왔죠.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감가상각비가 나온 것이 우리가 기계장치는 비품은 얼마 나왔습니까? 731만 5,220원 맞지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은 차량 운반구는 392만 3,720원, 3,700원 맞고요. 비품의 관리부는 없지요. 그 금액이 틀리죠. 답은 3번이 되겠고 생산부의 기계장치는 우리가 아까 195만 6,250원 나왔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부서별로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금 관리 전까지 지금 우리가 해준 것은 부가세 우리가 지금 고정산 등록까지 여러분들 맞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 예산 관리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